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의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어젯밤 연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2년 반 동안 우리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긴축이다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았던 금리 인상 기간이 끝나고 이제 경기 부양의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0.5포인트라는 시그널이 시장의 해석이 지금 분분해요. 뭐 누군가는 좋게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좋게도 보기도 하는데 저의 관점에 봤을 때는 0.5포인트 인하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어차피 0.5포인트를 이번에 인하할 거였으면은 차라리 7월 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0.25bp 인하를 했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0.25bp 했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이 연준에서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야 이거 연준의 대응이 조금 늦었다, 이런 우려감이 일부분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됐던 거고, 다행히도 지금 미 선물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이미 예상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립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죠. 경기 침체 이런 신호가 아니라 고용이 조금 불안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다 라고 립 서비스를 펼치면서 그래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경제 나쁘진 않으나 혹시나 이런 립 서비스를 했는데, 일단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야 이거 혹시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일단 선제적 대응해 놓은 거 아닐까? 막 이런 의심도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미 선물을 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파월 연준 의장이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해 준 거야.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졌던 거는 이제 점도표거든요. 25년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목표금리 3.4%를 향해 가겠다. 지금이 5.5%에서 금리 인하했으니까 이제 5% 정도잖아요. 앞으로 6번에서 7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년까지 점도표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 연준의 스탠스는 2.75%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거의 뭐 9번 정도는 더 진행하겠다라고 비둘기적인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상반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제는 FOMC가 진행이 됐지만은 당장 내일 금요일입니다. BOJ가 있어요. 일본의 BOJ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우리 8월 5일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의 중심에 있는 통화 정책입니다. FOMC만 해도 피로도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일본의 BOJ 눈치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BOJ로 지금 공이 넘어갔다. 일본은행이죠. 내일 금리 인상은 하진 않겠지만 아마도 11월에 대한 금리 가이던스를 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의 4.75에서 5% 밴딩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 밴딩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겠죠. 11월이 된다고 했을 때 일본의 금리가 0.5%까지만 올라와줘도 이거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 즉 엔캐리 트레이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내일 당장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까지는 조금 더 경계감 가지고 보자. 또 FOMC도 껴있고 특히나 내일 밤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의 내마녀에 뛰는 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겪었었죠. 이런 것들이 이벤트로 남아있어서 어쩌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이 시장은 한번 땡기겠거니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0.5p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일단 자기들 원하는 포지션으로 금요일까지 맞춰놓고 다음 주부터 BOJ와 연관해서 독자적인 길을 위든 아래든 뽑아낼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객관적인 분석을 얽히고 설킨 3번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너무 꼬우면 우리가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장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 시장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현금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를 무시할 수 없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갈수록 일본 증시도 타격을 받고요. 엔화가 진정세를 보이니까 일본 증시도 반등을 했죠. 그리고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버리니까 빠지는 현상. 근데 오늘은 엔화가 남들 힘을 써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2%대 초강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죠. 금리 인하의 수혜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 증시는 진짜로 아이고 험악합니다. 그냥 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전간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 박살이 나 있고 코스피는 여간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에서 받침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진 같은 경우가 오늘 시총 1인데도 불구하고 9.5%대 상승, 시총 18조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에코프로 BM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내가 코스닥의 왕자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 ABA 바이오,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보르노이 이런 종목들까지 초강세에 보였고, 군데군데 샵베론, 젠백스, 퀀타 맥트리스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는 시세에 먼다로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랑 ST팜 그리고 GCL도 CDMO, CMO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바이오 쪽으로 초강세를 보인 모습이 나왔다. 오늘 만약에 바이오가 지탱하지 못했다면 코스닥도 여전히 약세를 보였을 그런 수급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의심해볼 여지가 있어요. 일단 리가켄 바이오는 뭐 긍정적인 리포트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얀센의 기술 수출한 LCB84 이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에 돌입될 때 이제 옵션 행사로 2,600억의 마일스톤 수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괜찮지만 신규 매수를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기엔 먹을 놈이 없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매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이 2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에 반해서 다른 종목들, 이 코스닥 전체 시장의 매수 비율을 봤을 때 알테오젠 빼고는 특히 뭐 눈에 띄는 그런 수급이 잡혔다? 그렇게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코스닥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금리 인하, 요런 금리 기조에 대한 신호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금투세죠. 다음 주 24일에 있는 금투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가 훨씬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오늘 얘기를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분위기 보면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제약바이오가 열심히 가주니까 우리도 제약바이오 있어서 그나마 계좌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보면 뭐 좋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금투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옵션이 지금 무언가 1번, 2번으로 나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3번의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3번의 옵션이 뭐냐면 빈손이에요. 즉 시간 끌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24일날 토론했을 때 금투세 유예로 나온다면 시장은 급반등을 하겠죠, 우리 시장이.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폭락이 나왔다가 금세 또 땡길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제로 소멸이 된 거예요. 어차피 시행하기로 했던 거 그냥 못 박는 거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10월달 정도 시행을 하든 유예를 하든 시장은 올라간다. 다만 바로 올라가냐 충격받고 그리고 올라가냐 이런 차이인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안 내주고 그냥 빈손이에요. 우리가 조금 시간을 정책을 이러면서 시간을 뚝뚝뚝뚝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폭락은 안 나오지만 질질질질질질. 근데 제가 보는 건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손, 시간 끌기. 그리고 기어이 시장이 질질질질 빠지고 나서 10월 말쯤 돼서야 이런 것들 시간 끌기 끝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증시가 진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다 가는데 우리 증시는 금투세 때문에 못 가는구나. 그때서야 유예를 한번 하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 거의 중국과 비슷할 정도.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수준이 되어 있고요. 러시아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 나스닥은 17.2%, 대만도 21%, 일본도 많이 내려왔는데도 8%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다우 지수라던가 S&P 500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지금 체감상 안 좋다 뿐이지 글로벌 증시는 호황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독일 증시도 지금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나쁘지 않을 정도인데 그냥 우리 증시만 결국에는 이유를 잡을 수 있는 건 금투세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유예랑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둘 중에 하나 결론만 내주면 됩니다. 결론을 안 내주고 시간을 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요렇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제가 정리를 간략히 해봐 드리겠고요. 이번 캘린더를 본다고 하면은 FOMC 지나갔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산세 납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일 BOJ 남았고요. 그리고 24일 민주당의 토론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이 지나면 미국 재무부에 유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번 달만 넘기면 10월 달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다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이제 24일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만 되면 미국은 일단은 좀 풀릴 것 같아요. 돈 도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드려보면서 폭락을 너무 생각하지 말자, 미국 증시에서는. 오늘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매도세가 엄청나죠.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쭉 밀렸다가 그나마도 반등을 했으나, 이 반등을 했음에도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나마도 선물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종합지수가 땡겨졌기 망정이지,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 장 마감하면 또 뱉어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간 재미없고,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가 열심히 파는 것 같고 외국인이 잡아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테오진의 순매수가 2천억이었다. 그럼 알테오진의 순매수를 빼면은 오히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그다지 잡아주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거 외국인의 수급 동향 보면은 그냥 알테오진 수급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장가봐 드리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거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오전 브리핑을 한번 해석을 간단히 해드린다고 하면은, 원래는 금리 인하 전에는 기대감으로 막 시장이 올라요. 그리고 금리 인하 딱 하면 그 순간부터 몇 번, 한 3-4번 정도 금리 인하 진행될 동안 시장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지거든요. 질질질질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금리화 돼 가면서 증시가 이제 경기 부양 효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증시에 우호적인 작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한 구간이다. 왜냐면 미국의 재정정책, 재무부가 관여하다가 이제는 통화정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미국의 중간선거도 껴있죠. BOJ의 금리 기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투스까지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법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따지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적절히 리스크 관리, 시장의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점도표 얘기를 잠깐 초반에 해봐 드렸었는데, 중립금리를 2.75%까지 지향하고 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데요. 속도가 문제인 거죠. 26년까지 그 정도라 가면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의 속도가 시장에서는 10번까지 1년 내에 바라고 있는데요. 연준은 26년까지 8번 정도, 요 정도를 지금 목표 금리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격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연준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죠. 인플레를 견제하면서 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7월 FOMC에서 왜 금리 인하 안 한 거야? 0.5bp 미리 했으면 됐잖아. 결국에는 연준이 늦게 대응했네 라는 시각이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야, 연준이 이거 너무 몸살인다, 경기 진짜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연준이 먼저 대응을 해줘야 경기 침체가 얕게 오는데, 연준이 대응을 안 하면 경기 침체가 너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식으로 뭔가 우려감이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은 내일이나 뭐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도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의외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해석이 뒤늦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살짝 흘려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있고 내일 BOJ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은 26년까지는 2.75%를 지향하고 있고요. 25년 말까지는 3.4% 정도 평균치로, 3.4%, 2.75%, 요 정도까지 지금 점도표가 찍혀 있어서 지금 대비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8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당장 25년 말까지 앞으로 1년 뒤까지 10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진짜로 뭔가 경기 침체 이런 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도표 보면 방향성은 이제 경기 부양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구나, 금리 인하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 성장주,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힘을 쓸 수 있고, 오늘은 알테오진이 너무 많이 힘을 썼지만 2차 전지나 뭐 이런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힘을 써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금투세 관련해선 유예나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빈손 토론이나 시간 끌기, 요거만 안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잡아드리겠고, 지금도 제가 시장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오늘도 20% 이상의 현금을 최소한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했고, 저는 20% 이상의 현금이 있어요. 시장의 전저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뭐 깨진다는 건 아니지만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왜? 반등의 시그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부양이 있던지, 금투세가 해결이 되던지, 투매가 한번 나오던지, 무언가 시그널, 시장이 터닝이 걸릴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최소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라도 진정세를 보이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삼성전자 외국인 들어온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추세를 돌리고 또 금투세도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진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확인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아침에 남겨봐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하락의 원인은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만원.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그 직전 목표가가 26만원이었어요. 50%를 넘게 깎아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홍콩계 사모펀드의 공격이 삼성전자를 강타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소한 버텨주는 모습이라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테마주 형성만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자금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증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써주던지 최소한 버티는 모습이라도 나와야지 그 다음 주저주, 뭐 오늘같이 강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지난 주간에 강했던 LG엔솔,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라도 힘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조차 힘을 써봤자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정세를 좀 보이는 걸 우리가 보고해도 늦지 않은 대응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있고, 또 디램 가격의 하락이 전환이 됐다 이러면서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 이러는데 요거는 조금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디램 가격이 그냥 멈칫한 거지 다시 꺾여가지고 뭐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잠시 정체. 왜? 중국발 수요 둔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의 수입 데이터 보면 반도체를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24년도 상반기에는 120개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들면서 중국에서의 수요가 매우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선 중국의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를 들 수 있겠고요. 실제로 중국이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적신호, 느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조정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서칭이 되고 있을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자체 창신 메모리, 양찌 메모리 테크,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D램을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DDR5에 LPDDR5 그리고 HBM 2세대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3세대를 지금 양산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2세대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은 가능하겠죠. 다만 수율은 안 나올 겁니다. 수율이 아예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산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스크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목표가 보면은 중화권 업체들 공급 확대,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고,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증산도 아니고 그냥 감산한 상태에서 감산만 푸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재고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수요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그리고 HBM의 수급 둔화 가능성, 어쩌면은 엔비디아의 미래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 있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렷하게 시총 1위를 이제 완벽하게 가져가는 모습이고, 오늘 시세 본다고 하면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고, 휴젤, 뭐 클래시스, 이런 의료 미용 기기주, 그리고 화장품,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수급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HLB가 좀 빠진 모습도 보였어요. 에스모에서 병용투여에 대한 뭐 이런 데이터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 다 재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어쨌든 리보세라닙 감리니 주범배 FDA 3상 재신청, 요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요거 신청한다고 해도 뭐 주가 튀는 거 잠깐 튀고 다시 내릴 겁니다. 결국에는 승인이 꽝 도장 찍히느냐,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홍콩계, 사모펀드 공격까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를 뭐 기업 가치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시그널도 무시하고 그냥 때려박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나마 노랑 시그널이 나오고 레드라인 터치하니까 반등이라도 나왔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 다시 죽어버려요. 그리고 노란 시그널 나와도 지지도 못 받고 또 빠집니다. 그러더니 보라 시그널까지 나온 상태고, 이거 제가 62,400원을 오늘 설마 갈까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진짜 오늘 장 시작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 종목이 그냥 삼성전자 같은데요? 라고까지 얘기 드렸는데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이런 그 걸리는 자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오늘 걸리면 62,400원 딱 여기 찝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탈하면서 갔다 온 모습을 보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큰 종목이 마이너스 11% 갔다 왔습니다. 이거 서킷 브레이커 맞았을 때도 12%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냥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였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지금 매도 일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적 추이 보면 진짜 소름 끼치거든요. 외국인이 그냥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고 보기보단 우리 시장을 그냥 내다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10조를 매도했습니다. 오늘까지 따지면 삼성전자만 한 달 동안 6.8조 매도했어요. 진짜 미친 매도세거든요. 오늘 9,000원 매도했고 하이닉스를 3,600원 매도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수급이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정도거든요. 코스피에서 이거 받아주는 게 개인밖에 없죠. 오늘 종합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이라는 것은 상당한 불안 요소, 그리고 우리 증시의 상승 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언제든 요 저점을 깰 자신이 있지 않겠나,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간략하게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합지수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2600포인트에 도달할수록 뭐라 그랬죠? 현금을 더 만들 생각을 하자. 그런데 오늘의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2598포인트예요. 거의 2600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마감이 2580포인트였는데 요거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많이 올라와봤자 제가 보기 내려오는 한 2610포인트? 요 정도 언저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오면은 진짜로 현금 더 만들 생각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과연 리스크 관리를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추세잖아요. 요런 추세를 한번 잡아본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렇죠. 2610포인트 요 정도에 걸릴 자리가 있으니 내일 만약에 강세 보인다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드는 노력 정도는 하자. 그래서 지금은 20% 여기서 더 만들어도 괜찮고, 또 시장 방어주 성격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살이고 있다가 진짜로 어떤 시그널이 확실히 잡히는 거 보고해도 전혀 안 났습니다. 금투세 유예 확정 받고 나서 들어가도 안 늦어요. 훨씬 많이 올라갈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무서운 거는 이번에 깨지면 이거 저점은 무난히 깨질 수 있어서 2360입니다. 만약에 깨지면 2360포인트 가면 아파요.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47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739포인트 마감했는데 내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저는 추가 현금을 더 만들 것 같아요. 오늘 현금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15%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20%는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 만들면서 리스크 회피를 하려고 했다. 물론 이렇게 출발하면 어떡하나요?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살 종목 많아요. 이거 올라갈 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정합판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어떻죠? 투매가 나오기 전에는 순환매 장입니다. 바이오가 올라가든 전지 올라가든 반도체가 반등하다. 이 주조 종목들 안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먼저 튀는 놈들이 있고 안 튀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2000지가 튀면은 그때 바이오가 조금 쉬겠죠. 그때 바이오 사놓고 순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금 만드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터닝 시그널이 전혀 안 나오니까. 언제든 처박으면 처박았지 막 미친듯이 우리 놓고서 도망간다?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노골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 드리면서 여전히 조금 조심하자. 특히나 미선물이 오늘 이렇게 강세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강세 보였는데 우리 증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 간 상황이고,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니케이나 대만을 봤을 때 대만도 오늘 시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보합권 시작이었는데 끝까지 1.6%까지 땡겨 올린 상황이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2%대 시작해서 2.8%까지 갔다가 그나마 6%를 조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진짜로 지금 근처세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시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반드시 돌아야 될 것이고, 지금 투자하기 적합한 거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거 제가 현금성 종목이라고 얘기를 딱 집어드렸거든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질 땐 같이 빠질
빠지긴 하더라도 조금 빠지고 시장이 조금 쉬어주기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쉬었지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만약에 현금성 종목을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뭐 그냥 방어적인 세팅이 잘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세팅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데 이거 쓸모없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냥 ETF 하나면 됩니다. 플러스 고배당 ETF라고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공개적으로 해드렸었는데, 이 노랑보라 시그널 떴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눌렸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배당을 5% 받고 0.5%, 0.5%, 0.4%, 0.4% 계속 받고 있어요. 매달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그냥 10%까지는 아니고 많으면 8%, 작으면 5%, 더 작게는 3% 모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상관없어요. 그냥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요 정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막 은행주를 해서 뭐 보험주를 해서 이런 걸 방어주로 갖고 있다? 오히려 성장주 올라갈 때 지붕에 닭을 쫓는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방어주를 세팅한다고 했을 때 개념을 뭐 이런 은행주나 화재주 막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어주는 이제 성장주의 개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2차 전지 쪽 아니면은 뭐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 세팅해 놓으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고,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좋습니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종합지수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빠져봤자 뭐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빠지는 동안에 충분히 자발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요 정도만 세팅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뭐 내가 바이오를 한 40% 50% 갖고 있으면 그래도 현금 20-30% 갖고 있고, 또 방어적인 종목도 20-30% 세팅하면서 일단 액티브한 세팅 1, 방어적인 세팅 1 요 정도로 여기서는 현금 그리고 방어 종목 뭐 ETF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식으로만 맞춰두면은 시장 대응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는 거 너무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대신 막연히 공격적인 세팅, 뭐 바이오가 엄청 많은데 바이오를 쫙 깔았다. 그런데 만약에 코스닥이 쭈쭈쭈쭉 하고 여기서 당장 620, 600 막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다 죽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땐 다 죽어요. 제가 저번에 퀀트 분석으로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 지금 보는 게 여기서 올랐다가 빠지죠. 올랐다가 빠져요.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반등하죠. 쌍바닥 만들고 반등합니다. 여기서 쭉 빠지죠. 여기서 쭉 빠집니다. 이거 지금 미니어처 버전이에요. 여기서 요 한 덩이의 버전이 지금 여기서 큰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파동의 논리로. 그렇다면 지금이 아마 요 구간, 요런 구간 언저리일 수가 있어요.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저점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언저리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 논리로 여기 깨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거 깨고 나서부터도 이렇게 빠지는데 깨고 나서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시장 완전 날려버리기 전에, 금투세 유예 어차피 나올 건데 그 전에 한번 시장 부셔버리겠다, 그런 논리.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국내 시장은 안 돼, 공포감 이런 거, 막 해외 증시로 가, 이런 공포감, 투매를 이끌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는 해둬야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거 못 뺄 거라고 생각하나요? 코스닥을 빼는 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밀어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렇게 미는데 과연 코스닥을 마음먹고 못 밀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도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코스닥만 엄청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바이오가 올라가 봤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바이오도 지금 수급을 보면은 바이넥스 이런 쪽은 수급이 잘 들어온 편이에요. 삼성 바이오나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수급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보면 제약바이오가 좋다 보니까는 플러스 정도는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막 날아간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알테오젠의 수급 몰빵이 조금 있었다.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도 수급은 들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샤페론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파이프라인이 좀 빛나면서 올라온 정도가 있고, 퀀타 매트리스 하면 치매 대장주 라인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거 어쨌든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바이오가 좋은 건 맞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중은 좀 잘 맞춰놓자. 바이오 100% 막 때려놓으면은 진짜 혹시라도 시장이 눌릴까봐
당연히 안 눌리고 날아가면은 그분들은 그만큼 수혜를 보겠죠. 그러나 시그널을 봤을 때 시장이 한번 눌릴 수도 있으니 그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동안 바이오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시장이 밀리면 바이오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을 해버리면은 바이오가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시세를 뱉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올랐지만 이거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 하자마자 막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금리 인하 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뭐 비관적인 얘기만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린 건 막 엄청 막 현금 이만큼 만들어 놓자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자. 이미 시장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더 뺄 수 있으니, 마지막 셀링을 유도할 수 있으니 그거만큼은 맞으면 아프니까 그거라도 관리를 해놓자 라는 개념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차트가 딱 띄워져 있는데 보면 셀트리온도 2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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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선을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거 뭐 눌린다고 하면 이렇게 수렴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엔 가겠네요. 혹시라도 요번에 눌린다면, 혹시라도 이번에도 202선을 터치하러 한 번이라도, 종합지수 때문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려온다면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정말 갈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논리로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애초에 빠질 때부터 뭐라 그랬죠? 바로 올라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잘 가봤자 수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진짜로 수렴을 하고 있네요. 제가 수렴을 하든지 상단 박스를 만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9월달은 이럴 거고요. 10월달 돼서야 그 다음에 다시 랠리를 펼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거다라고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위주로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아직은 막 엄청 다룰 때가 아니라서 최소한 다음 주 24일 민주당의 토론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제가 세부 종목들의 얘기도 많이 해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뭐 오늘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 기대감 가지고 봅시다. 다만 내일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서 현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시면 조금 더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현금 쓰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근데 현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단하게 뭐 챙길 거 챙기면서 대신 뭐 손절치고 막 이러면서까지 현금 만들 필요는 없는데 조금씩 더 현금을 만드는 노력 정도 하자. 마지막까지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전자 수급 돌아오는 거 요거 정도는 우리 기다려 봅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